오늘 저희가 스타벅스를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공평점이죠. 스타벅스 공평 DT점이고 여기가 또 좀 특이한 거는 이슈는 요 부지 여기가 이제 신라스테이가 들어오는 부지입니다. 이 지점에 신라스테이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동성로 쪽으로 이제 르네상스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뭐 신라스테이 들어오면은 동성로의 상권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 쪽에는 갈만한 호텔이 사실 크게 없어요. 비즈니스로 출장을 왔든지 관광으로 놀러를 왔든지 해도 시내 쪽에는 갈만한 호텔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그 신라스테이가 들어오면은 좀 인기가 있을 걸로 보이고 동성로도 가깝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좀 기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여기 주차장 부지도 원래는 아파트가 예정돼 있었긴 했는데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동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한테 가장 핫한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동 쪽으로 지금 또 낮 시간에는 또 어떤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또 짚어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내 쪽에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 뒤에 보이는 데는 힐스테이트 동인으로 보이고 여기 이제 대구시청 동인청사가 있는데 이것도 뭐 결국에는 신청사 이전을 하면 또 여기도 어떤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뭐 메가 라이브러리 그래가지고 도서관 같은 큰 건물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그것도 좀 자초된 분위기고 그래도 어찌됐든 뭔가 커다란 앵커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 이거 맞죠? 공매로 나왔던. 네, 공매로 진행됐던 건데. 공매로 나왔던 부지인데 지금 건물도 뭔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업종이 웨딩샵이고 컨벤션.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컨텐츠로 어떤 업종으로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교동 쪽의 건물도 보면 대부분 뭐 낮고 건물들도 좀 상대적으로 오래돼 보이잖아요. 번화가 중심보다는 임대료가 이제 낮다는 거를 예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낮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임대료는 어쨌든 건물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크게 높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좀 적은데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권리금으로 상권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권리금이 세면은 상권이 네. 좀 살아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상권이 살아있다, 상권이 뭐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권리금으로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상가가 이제 영업이 힘들어지면서 네. 뭐 권리금이 몇 억씩 되는 것도 없어지기도 하고 네. 했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서도 권리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권들은 임차인들이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상권들은 정말 좀 안정적인 상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그 교동 상권으로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낮 시간인데 일단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도 가게 안에는 점심 식사나 간단하게 네. 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영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번화가 상권 자체가 네. 보통 가게 영업들이 술집은 오후 5시고 보통 카페나 음식점들도 12시에 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주택가 상권에서 번화가 상권으로 옮겨서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집에서 주말이니까 늦잠을 자고 나오면 빨라도 12시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빨라도 12시고 이런 번화가 상권들이 평일 낮에도 사람이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학가가 방학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대학가 상권이 방학을 하게 되면 죽고. 예, 대학가 상권은 조용해지고 네. 그 사람들이 평일에도 번화가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화가 상권이랑 대학가 상권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시소 같은 네, 그런 시소처럼 느낌인가요? 그런 주고받음이 있다. 네. 왜냐면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지금이 교동 쪽 상권 중에 제일 뭐 중심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크게 공실은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로에서 비쌌던 임대료가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 저렴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맞아요. 많이 옮겨왔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영업을 또 계속 하다 보면 여기도 또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올라가고 또 권리금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상권이 상권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네, 옮겨갈 그게 수도 있고.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는 거고 네. 저기 보시면 뭐 컴퓨터
네. 부품, 네네네. 수령 가게나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뭐 세탁소나 네.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업종들이 1층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아, 임대료가 높지 않겠구나. 자, 저희는 삼덕동 상권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와이프님, 삼덕동 여기는 좀 상권이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동성로에서 지금 삼덕동으로 넘어왔는데 네. 동성로가 이제 상업지역이라면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1층은 상권이고 2층은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런 상권들의 특징이 어쨌든 빌딩보다는 1층 상가들의 점포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로가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네. 조금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이제 조금 감성을 찾아서 그리고 임대료도 조금 더 낮으니까 이런 상권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런 삼덕동 상권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서 1층에 상가를 넣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좀 아기자기한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삼덕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경대병원이 있고 주택가 상권과 오피스 상권과 그리고 번화가 상권이 약간 교묘하게 섞여 있는 약간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웨이팅이 저렇게 보이는데 웨이팅이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대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왜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아까 전에도 평일이랑 주말이랑 그 네. 유동인구에 대한 시간들이 조금씩 다 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평일에 오시면 아주 조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 러시가 이어질 수 있지만 또 오후 시간이나 네. 그리고 저녁에 왔을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런 것들도 일반 주택이었을 것 같은데 상가들로 좀 바뀌어 있는 모습이고 네.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뭐 또 다른 상가들로 바뀔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임대를 놓는 것보다 상가 임대를 놓는 것이 임대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린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층 주거 공간을 처음 아예 그 용도 변경해서 전체 상가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삼덕 청아람이라는 단지고 주변으로 해서 삼덕동 상권들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덕동에서 그래도 메인 상가 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삼덕동에 지안이라는 여기 스테이, 한옥 스테이가 있는데 여기가 라이플님 그 상표 등록 진행해 주신 거 네, 맞습니다. 맞죠? 여기는 상표 등록 진행해 주실 때 뭐 특이한 점이나 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게 있었을까요, 혹시? 보통 상표 등록할 때 한글로 하거나 영어로 하거나 보통 변리사한테 요청하게 되면 하나로만 얘기를 내가 요청하는 대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테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제가 도형을 로고화해서 이제 상표 등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비용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성공률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지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별한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금 더 도형화해서 등록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약간 동인동 상가, 동인동 상권으로 살짝 연결되고 그쪽으로 가면 동인동이고 네, 동인동 상권으로 조금 연결되고 그리고 좌측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면 경대병원의 약간 오피스 상권이랑 겹치는 상권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아람을 좀 둘러싸고 이쪽 라인에도 상권들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네요. 네, 점심시간에 식당들이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청아람 단지 상가 내에도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주택과 상권이 약간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높이들이 좀 나지막해요. 네. 느낌이. 우리가 나중에 주택가 상권도 보겠지만 단지 내 상가나 상권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일단은 들어와 있으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 개발팀이나 그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을 때 점포 창업을 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미리 다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10%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메스커피. 메스커피는 대구 브랜드입니다. 아, 메스커피. 네, 대구입니까? 네, 대구 브랜드고 옆에는 이제 댄싱컵이라는 부산 브랜드입니다. 댄싱컵. 이름이 독특해요. 네, 네, 여기 상권이 어쨌든 공실 없이 다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몬스터 커피도 있네요. 네, 몬스터도 있고. 네. 이제 아는 이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단지 내 상가들도 지금 공실 없이 다 차 있거든요, 1층이. 네. 1층이 공실 없이 다 차 있으면 그만큼 유동인구나
이제 임차인들이 영업할 때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쪽에 조금 가까워지니까 1층에는 약국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네요. 자, 여기가 이제 경대 한쪽 주차장이고, 경대병원. 이쪽으로는 뭐 물론 아파트도 청아람도 있지만은 앞쪽으로는 또 원룸도 좀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해요. 네, 원룸이 좀 많이 보이고 어쨌든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그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근처에 번화가 쪽에 직장이나 사업자 운영. 네,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거주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 이 삼덕동이라는 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형태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라이플링과 함께 이렇게 오늘 중심지 상권, 네. 시내 상권 함께 돌아봤습니다. 라이플링 오늘 총평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제가 5가지 상권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번화가 상권을 같이 둘러봤는데요. 네. 이전보다는 공실이 좀 많이 해소된 게 보이고 이 상권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흐르는 이제 물과 같기 때문에 네. 관심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이제 임장을 통해서 보거나 내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지도를 통해서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살루텐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다음번에는 제가 주택가 상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른 상권, 일단은 주택가 상권으로 네. 만나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상권에서 이제 라이플링과 함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주의 비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